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24, 25년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은 비중을 보유한 코인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말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ETF 관련 얘기를 짧게 하고 본론으로 가볼 텐데요. 정말 이 현물 ETF가 이슈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1월 9일자로 좀 특이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암호화폐 약세론자로 유명한 크립토 카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 기록을 실제 찾아보니까 과거에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다 떨어진다만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이제 가끔씩은 미쳤겠죠. 근데 이런 약세론자마저도 현물 ETF 이후에 비트든 알트든 단기 불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짐 크레이머라고 해서 CNBC 뭐 사회자로 유명한 분 있잖아요. 짐 반꿀로 유명한데요. 짐의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길 지금이 비트코인 가격 고점이다. 고점이란 말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인간 지표로 보더라도 오르고 약세론자마저도 오른다고 하는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잠깐 크립토 카포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보면요. 이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때문에 비트와 알트코인들이 단기 랠리를 촉발할 것이다. 이제 ETF 이후에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이제 고래들의 매도세로 인해 한 3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총 2위 이더리움 역시 2600달러까지 급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락 배팅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결론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이 카포는 비트코인이 결국 24년 4월에 12,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오랜 예측을 유지했다. 정말 오래전부터 12,000달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글쎄요, 이 12,000달러는 지금이 아니라 26년도 큰 하락장에서도 앞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의미는 뭐 크게 없지만 제 단기적인 생각을 좀 같이 얹어 보자면요. 저 역시도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이제 승인 후에 오르다가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래야 이제 현물 ETF로 대서특필이 되면서 망설였던 개미들을 이제 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전 뭐 세력들이 돈은 버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예전 로스차일드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네이선이라는 이제 로스차일드의 아들이 뭔가를 팔 때는요,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죄다 던집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싹 다 던지면 이제 피비린내가 나면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사기 시작하더라. 이번에 블랙락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 수법을 쓸지 한번 지켜보시면 또 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1등의 원맨쇼를 지켜보고 위아래로 정말 수모를 견뎠던 오늘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인데요. 왜 이더리움이 저는 24, 25년에 도약할 것 같은지 한 세네 가지 이유를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뭐 현물 ETF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뭐 1등이었으니까요. 근데 밑에서 뭐 솔라나네, 아발란체네, 그 이더리움 이겨먹겠다고 치고 올라오고 정말 이더리움 고생이 많았는데요. 왜 이더리움이 오를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를 앞두고 있습니다. 1월 9일자로 해서요. 모건 클릭 설립자 유스코가 이제 한번 보셨을 거예요. ETF 관련 12가지 예측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아홉 번째로 1분기 말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예측이 증가할 것이다. 너도 나도 이더리움 ETF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1분기 말까지라고 하면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3월까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만 이제 앞서 나갔죠. 이더리움 가격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물 ETF 같은 시총도 아니고 훨씬 낮은 이더리움의 ETF는 어마어마한 촉발이 될 거라 보지만 가격이 안 오르고 재미가 없으니까 현물 ETF 이더리움마저도 찬밥이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참 어찌 보면 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요.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재를 앞두고 있는데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뭐 믿음은 안 가지만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이 억눌러 있어서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1월 5일자로 보면 또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이더리움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죠. 뭐 당연하게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하나 좀 찝찝한 건 이 매트릭 스포츠의 리서치 총괄이자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더라고요. 이분이랑 의견이 똑같아서 약간은 찝찝하긴 했습니다. 퍼드를 이제 유포했던 곳이잖아요. 아무튼 뭐 말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투자자들은 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초점이 빠르게 옮겨갈 것이다. 뭐 당연한 말인 거죠. 그래서 승인 여부, 이더리움의 승인 여부는 약 5월쯤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가격이 안 오르기 때문에 역시 찬밥 신세다. 그 외에도요, 1월 5일자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딱 두 명 있죠. 뭐 유명하신 분들, 발추너스 아니면 세이파트인데요. 이번엔 세이파트입니다. 세이파트가 SEC가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묵인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연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역시나 격하게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게 블랙락이잖아요. 비트코인 ETF 승인도 바이낸스, SEC가 바이낸스 고소하고 뭐 일주일인가 후에 바로 ETF 비트코인 신청을 해버렸는데 뭐 거의 뭐 기다렸다고 봐야겠죠. 근데 23년 11월에도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 다른 피델리티,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다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블랙락이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 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은 어차피 주인공이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갖 에너지랑 이제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덩치도 안 그래도 좀 큰 편인데 어줍지 않게 헛심을 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와신 상담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끝나기를 이제 조용히 묵묵하게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아주 좋은 시기였던 거죠, 최근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이 다음 주인공이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덴쿤은 덴앱과 칸쿤을 합쳐서 덴쿤이라고 하죠. 그래서 1월 4일부터 또는 그 전에도 이제 이더리움 관련 여러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가격만 오르지 않았지, 호재는 이제 꽤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새 랠리를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오는 1월 17일에 실행 예정인 가운데, 근데 이게 최종은 아닙니다. 그냥 테스트 중에 하나인 거고, 뭐 2월 말에 끝날지, 또 연기돼서 3월 말로 갈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 뭐 이런 업그레이드는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뭐 1분기 내로는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덴쿤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하면 싸고 빠르게죠. 그래서 높은 거래 수수료를 해결하고 또 빠르게니까 레이어 2인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역시도 이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하나 찝찝한 게요. 이 관련 연관 기사로요. JP 모건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사실 JP 모건은요. 이더리움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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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랑 같은 배를 타면 좀 찝찝하잖아요.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를 EIP4844 업그레이드 이게 정식 이름인데요.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 촉매제다. JP모건이 정말 이더리움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요. 24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등 다른 코인의 성적을 추월할 것이다. 그 이유로 EIP4844를 꼽았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이제 찝찝할 수 있는데요.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은 게요. 말은 안 믿어야겠지만 행동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을 해버렸으니까요.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컨센시스라는 그 이더리움의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를 지갑을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JP 모건 등이 6,500만 달러를 예전에 지분을 사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JP 모건만 한 건 아니고요. 마스터카드도 했었고 UBS도 투자를 했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언제 밝혀졌었냐면요. 그 컨센시스랑 이제 소송을 하다가 이제 쓱 드러난,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식으로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행동을 보면 아무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심이 있고, 뭐 보고서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더리움 관련. 그리고 최근에 또 행동을 보여준 게 있었죠. 정말 재밌는 친구들인데, 블랙락이랑 손 꼭 잡고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AP라고 하죠. 뭐 쉽게 말하면 대리점으로 JP모건이 슬쩍 참전을 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JP모건도 이더리움의 상승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이더리움 현물 ETF의 AP로도 JP모건이 또 참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다음 주인공이 될 세 번째 이유는 이것도 예전 보여드렸지만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을 때 차트인 거죠. 원화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 올라올수록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제 저평가, 이더리움이 고평가. 쉽게 말하면 불장,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이게 뾰족뾰족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알트코인이 비트보다 많이 오르니까요.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왔을 때 뾰족뾰족할 때가 17년도 한 뭐 4월, 5월 그리고 17년 말 18년 1월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데스밸리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우리가 아는 21년도 여기가 한 4월, 5월 될 것 같고요. 이때가 한 10월, 11월쯤에 또 한번 쌍봉을 이제 찍었습니다. 불장이 왔기 때문에 알트 불장이 왔기 때문에 비트보다 높게 평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2년도는 사실 좋은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뾰족한 데는 이더리움이 정말 큰 업그레이드 중에 하나였던 22년 9월에 머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잠깐 반등, 비트코인에 비해 반등을 했었다. 근데 그 이후로 거의 1년 반을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이 현물 ETF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뭐 하락장도 겹쳤었고 또 이더리움이 이렇다 할 뭐 호재나 업그레이드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심하게 비트코인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향후에 뭐 바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더 이제 저평가를 받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은 신나게 달려갔고요. 이더리움은 굉장히 움츠러들었다. 이 두 개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더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 계속 하향 트렌드로만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만 이렇게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이 이런 차트를 보면 아마 못 참을 겁니다. 그래서 1월 8일자에 이더 비트코인 매집 고래, 뭐 현물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아베, 에이브라고도 하죠. 이 디파이에서 대규모 담보 청산 위험 직면, 아마 이 고래 청산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월 9일자에 이더 비트 롱 고래 3,870개 이더리움이 담보가 청산됐다. 날라가 버린 겁니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선물하시는 분들 위험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욕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돈도 많을 텐데 이런 고래들이 엄청 많이 벌어보겠다고 하는데 청산이 되면 정말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물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를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거시적이고, 뭐 매크로가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뭐 디파이에 많이 쓰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요. 일단 시총이 작아서 좋습니다.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제 시총이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요게 한 1200억 정도 될 거고요. 1200조, 비트코인이 1200조, 한 이더리움은 한 3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 덩치가 큰 친구도 23년도에 한 2,07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못 올랐다. 시총이 작은 친구가. 그러면 조금 기대를 해보지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당히 안전하면서도 시총이 작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데요. 업비트에 스테이킹이 된다. 저도요, 바이낸스나 뭐 게이트아이오도 있고, 쿠코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저 다른데 뭐 해외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왜 업비트 스테이킹이 좋냐면, 일단 쉽죠. 한국이니까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따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고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투자를 할때 가격이 오를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테이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자산을 맡기는 것 자체가 찝찝해요. 근데 업비트가 이거 들고 뭐 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데 업비트는요. 제가 가서 따져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맡기는 겁니다.
일단 한국에 있죠. 그리고 말도 잘 통하죠. 그리고 한국이기 때문에 뭐 고객 응대가 됩니다. 해외 뭐 공무원이나 이 업체랑 뭐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서비스가 불친절하고요. 굉장히 느립니다.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아마 외국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바이낸스나 뭐 쿠코인이나 게이트아이오에 스테이킹을 맡겼는데 뭐 그냥 날아가 버렸다. 받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업비트는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맡겼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스테이킹을 맡기면요. 이제 언스테이킹, 이제 다시 푸는 거죠. 맡긴 걸 다 찾아오는데 이더리움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전에는 한 뭐 30일 걸렸다가 20일 걸렸다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한 1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긴 한 거지만 12일이나 걸립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일단 이자도 받을 수도 없고 뭐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그냥 오래 걸리니까 그냥 계속 내비두는 거죠. 내비둘 수 있는 최고의 강제 홀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이더리움만 그렇습니다. 뭐 에이다는 뭐 한 2시간이면 찾아버리고요. 폴리곤 또 뭐 있죠. 솔라나 이런 거는 한 3일 정도 만에 찾아버리는데 이더리움은 뭐 물론 코스모스는 저는 스테이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게 오래 장기 투자를 하는데 최적화된 스테이킹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저한테는 유의미했는데요. 폭락 시에 덜 떨어진다. 굉장히 알트 폭락 겪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비트 이더 한 2, 3% 떨어지면 한 10% 떨어지고 비트 이더 한 5% 떨어지면 뭐 10%, 20%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두어 번 정도 폭락이 왔을 때요. 이더리움을 많은 돈을 넣어놓으니까 그냥 뭐 잔잔합니다. 뭐 또 떨어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큰 돈을 넣어줬을 땐 심리적인 안정감이 꽤 좋기 때문에 물론 오를 때는 덜 먹겠죠. 그러나 저는 이거를 그래서 선호한다. 개인적인 선호 이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일단 많이 믿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왔는데요. 저는 이더리움은요, 뭐 ETF 승인 여부를 떠나서 비트코인 뭐 승인 다들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제게 25년 불장까지 함께 갈 친구다. 끝장을 볼 친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년까지 함께 할 좋은 자산이다.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편이라 비중 역시 가장 높은 편인데요. 문제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든 자산이요. 한 3배, 2배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3배가 되면요. 너무 팔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 단점을 이렇게 계속 말하는 유튜버도 참 드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매수한 코인들은 죄다 업비트 스테이킹에 넣어버려서 사실 이더리움을 빼고는요. 뭐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는 제가 몇 개를 들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물론 스테이킹 안 되는 거는 이제 뭐 가족 계정으로라도 이렇게 샀었는데 역시 가족 계정이기 때문에 얼마에 뭐 샀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게는 매우 유리한 장기 투자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단점을 이렇게 극복하시는 투자를 하시면서 결국 얼마에 뭐 샀는지를 알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